자, 계속해서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 지문 몇 개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문제들 보면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들 보고 중개대상을 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3페이지부터 다시 지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 개공은요,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지문을 읽어서는 안 돼. 해서 지문 여러분 보니까 1번 지문이요. 공인중개사란 중개사법에 의한 뒤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키워드 뭐라고요? 2법 공인중개사법 취득한 자라고 할 것. 나머지 2번 생략하고요. 3번 공인중개사에서는 외국법 끄트머리 취득한 자 포함한다. 틀리게 구성됐죠? 이 법 이렇게 해야 되고 4번 지문도 마찬가지죠. 외국의 법 그다음에 취득한 자 이 공인중개사로 본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했어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취득한 자. 출제 포인트는 이 법이냐 외국법이냐 요걸 갖고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이 법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박스를 보게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와 있죠. 키워드 뭐라고요? 이 법 등록을 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1번 지문 옳은 표현. 2번 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자 끝머리 뭐가 나와야 돼? 등록한 자가 나와야 되죠. 텍스트 읽지 마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등록한 자가 나와야 되죠. 근데 뭐 중개업을 하는 자 했으니까 틀렸다고 법대로 가야 돼요. 용어의 정의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3번 지문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공이 아니다. 개설 등록을 해야만이 뭐가 된다? 개공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 관련한 지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뭐라고 써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보조. 이게 키워드. 지문 가지고 분석합니다. 1번 지문 기본 정의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 괄호 닫고 중개업무를 수행, 중개업무를 보조해서 자 일단 키워드 가셔야 돼. 공인중개사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고요. 뒤에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한편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맞다. 2번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뒤에 중개업무 보조 나와 있죠.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보조는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할까. 3번 소속 공인중개사 뒤에 공인중개사인 자 그리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라고 되어 있죠. 문맥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 지문은 이 얘기예요. 자, 공인중개사인자로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이 지문은 썩 좋지가 않아요. 3번 지문은. 그 당시 시험에서 옳게 구성을 했는데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시고 4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원,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틀렸죠? 두 가지 요건,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다?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5번,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틀렸죠? 자,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할 것. 6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서 다시 자,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하는 게 뭐라고요? 중개 업무 보조라고 하는 거. 해서 옳게 구성을 했고요. 7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두 가지 들어가 있죠? 자,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약간 문제 소지가 있는 지문들이 한두 개 있는데 일단 기본 틀 자체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또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보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 밑에까지 박스 볼까요? 중개
중개보조원 나와 있죠?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끄트머리 뭐가 들어가야 돼? 단순 업무 보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1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 맞죠? 그래서 이게 오른편 이렇게 읽어가는 거고 이렇게 풀어가야 돼. 이게 일 없이 읽어보다 보면 얘기에 취해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중개보조.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에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미 틀렸지? 이미 틀렸지. 자, 요건 소공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질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 좋아.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단순 업무 보조가 나와야 되는데 중개업을 하는 자에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4번 질문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끄트머리 가서 뭐가 들어가야 돼? 단순 업무 보조.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 표현 없어. 틀렸어. 그래서 확인 설명. 우리 아까 과태료 얘기하면서 확인 설명, 개공, 소공이 확인 설명하거든요. 중개 업무에서 확인 설명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조는 확인 설명을 할 수 없고, 커피 내리고, 전화 받고 이런 식의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4번 틀렸죠? 그래서 계속 외운 걸 대입하는 거야.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거 같은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 중개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할지라도 그 거래 계약서에 중개 보조원을 개공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테고요. 중개 업무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중개 보조원이고요. 6번 중개 보조원은 확인 설명서에 날인하는 업무. 확인 설명은 누가 한다고요? 개공과 소공. 중개 업무라는 게 뭐라고요? 확인 설명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중개 업무. 그래서 지금 중개 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로 수행할 수 없다. 달리 표현은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확인 설명서의 서명, 날인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7번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왜? 이게 인장은 확인 설명할 때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니까 확인 설명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럼 스토리를 잡아가면 이런 식이야. 이 중개 업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확인 설명하고 이 확인 설명에다가 도장인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중개 업무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경우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도장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갑시다. 2번 등록한 자.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외국법에서 장난을 쳤었고요.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약간 문제가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보조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중개보조원 계속 외우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 그래서 확인 설명이나 인장 등록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엽기적인 문제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 5페이지 핵심 지문 하나 보시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 자 나중에 묶어서 볼까요? 자 핵심 지문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서 교재 몇 페이지? 5페이지 핵심 지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 시행기관의 장관 기본적으로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미리 거치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미리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먼저 지문 보고 나서 관련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6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되면은 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12월 31일까지 틀렸죠? 개략적인 사항의 공고는 2월 28일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 90일 전까지 어떻다 공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 개략적인 사항은 뭐라고요?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그 다음에 2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굳이 뭐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부정행위 발각돼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외 실제적으로 법과는 관련 없이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문제가 돼.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밑에 지문 가볼까요? 자, 교재 6페이지. 핵심 지금 보니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그 틈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 1개월 이내. 자, 그래서 시험이 10월 말에 보통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에 합격자 결정 공고가 있고요. 한 달 있다가 한 달 좀 안 돼서,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어떻다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진다.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 그림 잡으셔야 돼.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행기관의 장이고요. 아까 국토부 장관이 예의적으로 시험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나중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도 하고 자격증 반납도 누구한테? 시도지사. 이거 해석 들어가면 안 돼요. 혹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하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되면은 누가 자격증 교부합니까? 그냥 시도지사. 그냥 이건 이론상의 경우의 수지 현실적으로 다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도 법 논리가 맞지는 않지만 무조건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이렇게 하고 자격 취소도 정지도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 반납도 누구한테 해야 된다? 시도지사. 그래서 아까 안 하면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2번,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까 오른편.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교부가 시도지사니까 재교부도 시도지사이고, 자, 제출도 시도지사. 4번, 국토부 장관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주어, 수로 끊어가는 거라고. 이게 지문을 읽으시면 안 돼. 자격증 교부, 시험 시행 누가 한다? 시도지사. 이렇게 가야겠고요. 5번 지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재교부 신청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틀렸지? 교부 자체를 누가 하니까? 시도지사니까 재교부는 누구한테?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관련 기출문제 중에서 좀 엽기적인 문제 보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 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한 문제가 관련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중개부서 변경에 관한 상의 심의. 그 다음에 3번 모르겠고, 4번 자, 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이게 중요한 쟁점이었었죠. 그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해서 이게 의결상을 외울 수는 없어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28회 때 문제. 협회 설립인가는 직접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협회 설립인가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기억해 볼까요? 국토부 장관이 담당하는 사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한 거. 협회에 대한 설립인가는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4페이지 문제 보고 있어요. 자, 기본서 4페이지 문제 가지고 1번 문제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대신 이게 전체 그림을 외우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는 4개 정도 나왔는데 실제는 훨씬 더 많아요. 그 많은 내용을 다 써봤자 의미도 없어. 그래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2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틀린 것은 국토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게 심의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자,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협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돼. 이런 것들 가지고 몇 명이 뭐 어때요? 내가 알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은 쫓아갈 주가 아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경우 심의 의견에서 제척되게 된다. 해서 무조건 나가야 돼.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역시 모를 얘기야. 지금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게 답이라도 몇 개 건지자. 이렇게 가셔야 돼. 이걸 하나하나 문장을 디테일하게 보실 이유가 아니야. 여기를 만약 공부를 해버리면 끝이 없어요.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해서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해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 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가서 해설 보게 되면 이건 이 문제 한번 보고 버리는 거예요.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엽기적인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40문제 중에서요, 매년 한 대여섯 문제는 손대기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8문제 틀리면 8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거지, 절대 파서 맞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거. 4번을 틀리게 뽑았고, 5번 요건 하나 알아야 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외우셔야 돼. 왜?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곳곳에서 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전체 시험을 보다 보면 항상 개의 회의를 열 때는 어떻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 해서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나중에 부동산 공법 파트에서 이게 아닌 게 있어. 그것만 따로 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이런 것들은 툭툭 던져주는 거야. 나중에 협회에 가면 운영위원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출석용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위에 5번 지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엽기적인 문제 2개 보셨고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된다. 전혀 손댈 수 없는 지문. 2번 위원장, 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한번 나왔던 지문이죠. 이런 것도 손 못 대요.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 이에 따른, 요건 알아야 돼. 자, 전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보십시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안 중에서 시도지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만, 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다 시도지사와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이 자격시험의 시행자, 누가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인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고 싶으면 미리 의결을 거치면 어떻다? 자, 직접 출제를 할 수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출제하겠다고 의결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시도지사는 물러나야 된다. 이게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 시도지사 기속되는 사항은 뭐다? 바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기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랑 관련이 없는 사무다. 해서 중개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어떻다? 귀속되는 영역이 되게 된다. 해서 요 3번은 중요 쟁점이 되겠고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의결해서 제척된다, 물러서야 된다 해서 이해관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답 안 돼.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가지고, 자, 27회 때 옳게 구성했었고 30회 때는 요걸 가지고 지금 틀리게 구성을 했어. 2번 문제 아까 4번 지문하고요. 3번 문제 5번 지문하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해서 결국은 뭐냐면 전반적인 출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출제 기술이라는 게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걸 갖고 기존에 좀 사이드로 뺐던 걸 옳게 구성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물론 이 외에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거 자체 외우기도 양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해서 특이했던 거 27회 30회 때 나왔던 주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31회가 되면 제일 유력한 문제.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자 요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의결이 있으면 어떻다? 따라야 한다. 이게 전통적으로 출제 이슈야. 시도지사가 원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것인데 요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의결이 있으면 어떻다? 이것은 따라야 된다. 요건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될 겁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6페이지 가면 관련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시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하여튼 이제 공법할 때는 항상 5번 가서 기억, 니은, 디귿, 느리 있는 한번 찾아봐달라고 그랬어요. 공법할 때는 옳은 걸 모두 고르시면 답 5번 전부를 옳게 구성하는 게 하나의 출제 기술이다. 근데 얘는 이제 중개사법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자 그렇게는 구성 안 하고요. 기억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된다. 요 중요한 지문이죠. 이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요게 쟁점이라고 해서 기억번 옳은 표현 되겠고요. 니은번 국토부 장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틀렸죠? 미리 의결을 거친다. 원칙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가 되고 시도지사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시험 시행을 하고 싶으면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끄트머리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중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것도 아까 우리 지문에 한번 봤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구회 시험인가 이때 할 때는요, 2년에 한 번씩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편. 그 다음에 리을번 국토부 장관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이렇게 저처럼 주어, 수로 끊어서 읽는 훈련 하셔야 돼. 자격증 교부 누가 해? 그 시도지사지. 그래서 이걸요, 주어, 수로 끊어 읽으면 딱 눈치가 채요. 이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꼼꼼히 읽으시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그 다음에 디귿번 두 가지가 옳은 표현이 되겠다라고 할. 그래서 다시 두 가지로 가십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에서 따라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것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국토부 장관 시험을 출제하고 싶으면 어떻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같은 얘기 서로 맥락 이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관련해서 자, 심의위원 의결 사항 중에서 시험을 안 하는 것도 시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주제. 좀 까다로워 이 파트가. 특히 정책심의위원회 파트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걸 쫓아가시면 안 돼. 이것만 그동안 답이 됐던 몇 가지만 달달달 외운다고 접근을 하셔야 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격증 교부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의 양도 대여 또는 양수 대여를 받는 것도 금지가 되게 된다. 하다 걸리면 3년 3천 등의 처벌, 1년 1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유사 명칭의 사용도 금지가 된다. 그래서 교재 7페이지 가서 1번 지문요. 핵심 좀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뭐 어렵지 않아요. 2번 지문요.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그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큰 의미 없어요. 판례에서 따온 지문인데 큰 의미 없고요. 3번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양도할 수 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중간 보지 말고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거. 4번 자격증은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서서는 읽는다고 주어서로 틀렸죠? 양도 대여 금지가 되죠. 5번 지문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의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약간 어려운 지문이네요. 자,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자가 뭘 했다고요? 중개업을 했다고. 중개업을 했다고. 중개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중개업은 할 수 없어요. 중개업을 하려면 누가 기본적으로 개공 또는 소공만이 뭘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게 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했는지 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고 별로 중요치 않아.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자격증의 양도, 대여 등 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다고요. 자격증 없는 분들이 자, 뭐 가족 이름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이렇게 가게문을 열어. 그리고 실제 업무는 본인이 다 담당하고 나중에 계약서 쓸 때만 그분 오라고 해서 하는 거. 형식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도 다 자격증의 양도, 대여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이게 여러 번, 지금 8년 동안 나왔던 문제를, 지문을 다 집어넣는데, 자, 지금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들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겠고, 8페이지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8페이지 가서 지문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을 한번 체크하면, 아까, 자, 지금 유사 명칭의 사용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요. 1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부동산 뉴스 글하고 기재해서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는 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틀렸다고요? 부동산 뉴스 대표는 유사 명칭 사용 행위에 해당된다.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서 똑같은 얘기 한번 2번 나왔는데 8년 동안 답은 되지 않는다라고 할까. 그 옆에 8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되고요. 니은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한 행위 금지되고요. 디귿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 금지가 되고요. 리을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이런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자, 바로 4개 다 금지되는 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요 정도 해서 지금 이제 중개사의 의무 등 관련 주제 보셨고요. 자, 요거 보고 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게 이제 행정형벌이나 행정처분, 과태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면 다 못 외우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시 끊어놓고 128페이지였나요? 우리 과태료하고 지금 이제 3년 3천 얘기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또 진도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 아까 몇 페이지지? 128페이지가 맞나? 122페이지 과태료 부가처분. 자, 요거 수차 반복을 할 테니까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듣다 보면 대충 외워집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 500 이하가 거래 정보 사업자 관련한 운영 규정, 그다음에 협회 공제 사업. 이게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 그래서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시도지사 과태료는 두 가지 있었죠. 하나가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 이하.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자격증 미반납하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등록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사유 확인 설명 얘기하고요. 표시 광고, 확인 설명과 표시 광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얼마?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모르면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를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여기까지만 달달달 외우게 되면 문제를 다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안 믿으니까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3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지금 과태료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상 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되어 있죠. 그럼 먼저 뭘 찾아봐야 돼? 국토부 장관 찾아봐야 되죠.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1번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국토부 장관 틀렸죠? 협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이런 거 아니라고 공제사업 아니라고 해서 답 1번이 되는 거야. 2번 자 공제사업 이거 협회랑 관련돼 있어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공제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 이 등록증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라고요.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한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는 자 모르니까 등록관청이야. 그 다음에 5번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시도지사. 그래서 이 문제를 갈 때는 등록관청을 쫓아가시면 안 돼. 항상 모든 얘기를 모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이게 양이 작으니까 그걸 가지고 캐치를 하게 되면 답을 대강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답은 1번이었고 2번 문제예요. 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공제사업 나와 있으면 누가 되대? 국토교통부 장관. 2번 보니까요. 임원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된다? 협회 나와 있잖아요. 협회는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답은 3번인가요? 연수교육은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 근데 등록관청이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을 한 거야. 그 다음 넘어가서 휴업기간 변경시고 모르죠? 등록관청. 그 다음에 5번은 중요한 거죠? 자,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나와 있죠? 확인 설명은 누가 바로 등록관청 500이야. 표시광고와 확인 설명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500이야. 등록관청이 500이야. 두 가지가 있다고요. 표시 광고하고 확인 설명. 그래서 이렇게 답 3번 보셨고 3번 문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 징수권자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모르겠는데 등록관청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뭐 없어야 돼? 연수교육 없어야 되죠. 자격증 반납 없어야 되죠. 협회 없어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한 주제 없어야 되죠. 1번 등록관청이 맞는 거야. 지금 등록관청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만 체크를 계속 하시는 거야. 두 번째 보니까 이전 신고 어쩌고저쩌고 등록관청. 자, 3번 중개사무소 명칭의 명칭 등록관청. 맞겠지. 4번 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게 틀렸네. 지금 시도지사는 두 개밖에 없었어. 연수 교육 500 이하, 자격증 미반납 얼마? 100만 원 이하. 그럼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건 다 누가?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감 잡으셨어요? 어떻게 푸는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만 정확히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아까 등록관청 중에서 확인 설명과 표시 광고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금액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답은 4번, 나머지 생략하고요. 거기 이제 5번, 거래정보망, 이런 거 나와 있죠? 거래정보망은 누구랑 관련돼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내용 보지 말고, 그냥 키워드는 딱딱 끊어서 가시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럼 500을 외워야 돼. 자,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업 500 이하, 시도지사 관련해서 연수교육 500 이하, 등록관청 관련해서 확인 설명, 표시 광고 이 두 가지가 다 500 이하 이렇게 보셨다고 해서 쓱 보니까 자 일단 답은 3번인가요? 연수교육 나와 있죠? 부관권자 누굽니까? 시도지사.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 이하라고 하는 거.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등록관청 100만 원짜리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맥락. 지금 몇 개 말씀드린 500 이하 케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이 정도, 그 다음에 욕심부리면 이제 등록관청의 표시광고 확인 설명 500 이하. 요것만 아시면은 나머지 뭐 신고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고 답을 다 맞춰가실 수가 있다. 5번 문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해서 답은 일단 5번인데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렵고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6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500 이하죠? 아니, 5번은 어려우니까 지금 설명드리면 안 되고. 자, 지금, 6번 문제, 500 이하를 얘기하죠?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게 500 이하라고, 그게 이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가 500 이하였었고, 연수교육 500 이하, 확인 설명하고 표시 광고가 얼마? 500 이하라고 봤었다고. 그래서 답 1번 바로 나와 있네? 공제 나와 있죠? 공제는 뭐와 관련돼 있다? 협회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얼마? 500 이하. 이걸로 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감 잡히셨어요? 네. 이걸 개별적으로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고 죽어요 그러다가 토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저 하나 체크할게.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 3년 3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3년 3천 사유가 뭡니까? 자, 129페이지 3년 3천 또 외워야 돼. 개개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 이게 뭐라고요? 3년 3천. 모르면 다 뭐라고? 1년 1천.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 이게 3년 3천.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1년 1천. 여러분이 외울 건 3년 3천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3년 3천이 개개직상증투까지밖에 없었어. 그래서 개수가 작아서 3년 3천을 외우자고 했는데 기왕 외운 거 그냥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래요.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3년 3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모르면 다 뭐라고요? 1년 1천. 자,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 1년 1천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거 나와 있죠? 그럼 뭘 골라라?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를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쓱 봐 보니까 4번에 자 뭐가 있어? 지금 자 뭐가 증서 나와 있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등을 자 중개한 기업 공인중개사 나와 있잖아요. 증에 포함이 된다고. 증. 그러니까 이게 3년 3천이야. 나머지는 다 1년 1천이고. 아니, 지금 지문을 읽지 말고 다음 중 자 1년 1천이 아닌 자를 고르시오. 그럼 얼마나 감사해.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 쓱 대충 읽으면서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답이 4번. 2번 문제예요. 똑같아. 1년 1천 이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뭘 골라라? 3년 3천을 골라라.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를 체크해야 된다고. 보니까 어딨어 3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나와 있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나와 있죠. 얘는 항상 공식이야. 왜? 답은 일단 4번이죠.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개개 이게 이런 얘기라고. 근데 3번에 꼭 함정을 파. 이중 등록 나와 있죠. 이중 등록은 한 번 등록하고 또 다른 데서 또 한 번 등록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중 등록. 자, 중개업소 2개를 운영하는 걸 이중 등록. 요건 1년 1천이야.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가 뭐냐면 수험생들이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 대가리 따서 딱 외우고 들어온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3번에다가 이중 등록, 개설 등록을 딱 던져준다고. 그러면 거의 수험생이 와우, 개 나와 있다 해서 3번 딱 찍고 회심의 미소를 지어. 아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장난쳐. 3번은 거의 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야. 답은 다 4번이고. 자, 3번 문제 보니까 1년 1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3번 봐봐. 이중으로 개설 등록. 딱 함정 파. 그 다음에 4번이 직접 거래 나와 있죠? 개개직상증투. 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 3천에 해당이 된다. 이런 취지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벌칙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이걸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에 가야 돼. 무조건 3년 3천 아니면 다 1년 1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모르면 다 1년 1천이고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3년 3천. 이것만 외워서 끝장을 봐야 돼. 첫 번째 쌍방대리 나와 있죠? 3년 3천 맞죠? 기억번에 쌍방대리 3년 3천 맞죠? 기억번은 맞는 거야. 니은번 모르겠는데 1년 1천 맞습니다.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가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1년 1천. 디귿번 증서 나와 있죠? 증서 나와 있잖아요. 이건 3년 3천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1년 1천이니까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뭔지 모르겠다. 근데 3년 3천이라고 써있다? 3년 3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 들어가야 되죠? 아니니까 틀린 거야.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하든 간에 3년 3천만 갖고 시험으로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두 개가 옳은 거고요. 자, 5번 문제. 벌칙의 법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울 게 뭐야?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의. 보니까 니은번에 직접 거래 나와 있죠? 직접 거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개직상증투 시단방해 중에 미음번 보니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아니, 그 중에서 읽어볼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으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위를 중얼중얼 하면서 뭘 체크를 하라고 어딨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니은번하고 미음번 두 가지가 뭐가 돼? 3년 3천에 해당이 되죠? 3년 3천만 외우셨다고. 그래서 니은번하고 미음번이 뭐가 된다? 3년 3천.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은 같은 거고 니은, 미음은 어떻다? 같은 거. 그래서 니은, 미음이 없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을 골라라. 이것도 출제위원들이 장난치는 거야. 왜? 수험생들이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란 걸 주로 외울 거라는 걸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얘를 니은, 미음이 지문에 없다고. 예시 지문에 니은, 미음하고 기역, 디귿, 리을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 미음이 없다고. 만약에 니은, 미음을 줘버리면 사람들이 눈치를 금방 채니까 출제는 기술이라고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이래 보셨고 6번 1년 1천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모르지. 우리가 아는 건 뭐라고?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는 뭐가 된다? 3년 3천 해서 거기 교재 131페이지 니은 디귿번도 아니고 리을번에 직접 거래 나와 있죠. 리을번에 직접 거래 나와 있죠. 그냥 계속 대충 보면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위가 어디 있나를 찾아보는 거라고. 그래서 리을번만 3년 3천에 해당이 된다. 그럼 나머지가 다 뭐라고요? 1년 1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게 됩니다. 거기까지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이제 여러분 교재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자, 자격증의 양도, 대여 등은 1년 1천 사유가 된다. 유사명칭 사용행위도 어떻다? 1년 1천 사유가 된다. 요 얘기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과태료고 3년 3천. 과태료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나오고요. 3년 3천, 1년 1천 요거 따지는 것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해서 요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체크를 할 텐데 그렇게 이제 반복하면 금방 외워요. 그래서 문제 지금 1년 1천 하나도 안 외워도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위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든 간에 무조건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위라고 하는 걸 먼저 스크린을 해버리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 교재 9페이지 가서 이제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주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주제를 보게 되면 중개 별로 안 나와. 중개라고 하는 거. 자,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이때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페이지 중개와 관련한 지문이 지금 8년 동안 지문 8개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1년에 1개꼴로 나오는 지문이 답은 주로 안 돼요. 그래서 1번 중개라면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거래 당사자 간 뒤에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옳은 표현. 2번 지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중개는 뭐라고요? 거래 당사자 간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아까 이제 금지가 됐던 것 중에 직접 거래가 있거든요. 누가 와서 이 물건의 임차인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제가 그 집에 새 들어 살게요라고 하는 거, 이것은 중개는 아니다. 왜? 권리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권리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중개라고 하는 거죠.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해당하는 업무가 뭐냐면 중개를 해야 된다. 중개를 해야 되지 직접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거래하면 3년 3천의 처벌에 걸린다 해서 좀 어려웠던 점은 3번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 설정에 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이런 게 이제 유형의 문제지, 문제 유형. 그래서 갑자기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해. 지역권도 권리의 일종이니까 중개에 해당되고요. 4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중개에 해당이 된다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바로 알선, 교환 계약이 교환 계약은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주로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자,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어떻다? 중개.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건 당연히 어떻다? 중개에 해당이 될 것이고, 교환 계약 이런 것도 어떻다? 다 중개. 또 환매 계약 이것도 다 어떻다? 알선하면 중개에 해당되는 건데,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교환 계약, 환매 계약 살짝 바꿔줍니다.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자, 매매 한 특수한 유형이 환매 계약이고요. 교환 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들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법정 지상권을 뒤에 알선하는 행위는 어떻다?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답이 됐었어. 봐봐요. 우리가 지상권이 있고요. 자, 나중에 민법 공부할 게 법정 지상권. 이것도 권리의 일종이거든요.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뭐가 된다? 중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법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질문이 탁 던져 나오면 뭐지? 라고 생각한다.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개. 권리에는 지상권, 그리고 법정 지상권, 저당권 또는 법정 저당권 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자, 환매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임차권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파트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뒤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주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민법 얘기, 권리에 관한 종류가 정확히 세팅이 돼 있으면 거저 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권리의 범죄 뭐가 들어간다? 법정 지상권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에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저당권도 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출제된 의도 보셔야 돼. 자, 지금 이제 주로 우리가 보는 게 소유권을 보통 생각을 하게 될 테고 임차권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소유권이나 임차권은 유치의 극치니까 안 내. 해서 약간 어려워 보이는 법정 지상권 또는 저당권 또는 법정 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권자 들어가 있죠?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건 뭐가 된다? 중개에 해당된다. 8번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함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오른편 설명드릴게요. 나중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중개 사고가 터지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죠. 앞에 우리 질문 중에서 자, 매도 의뢰인이 와서 내 아파트 3억에 팔아주시오라고 했을 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해버린다. 그럼 뭐야? 그건 중개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다 관련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손해배상 책임 나중에 공제, 보증, 공탁금 이런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것은 다 뭐라고요? 바로 중개에 대해서만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과 관련돼 좀 어려웠던 질문에서 일단은 중개 관점을 볼 때 자, 이 얘기죠.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그리고 알선의 범주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해서 자, 두 가지 주로 얘기 출제하는 이슈가 뭐야? 권리의 종류를 가지고 약간 어렵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가서 중개업에 관한 쟁점하고 질문 볼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 주요 이슈 보수 받아야지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까 무등록 중개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어떻다?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두 번째, 업으로 해야지 어떻다? 바로 중개업에 해당된다. 업이 뭐냐 했을 때 부수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되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살 붙여서 자,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는 보수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뭘로 했다? 업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걸 중개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관련해서는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을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개털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중개보수 지급약정
법정은 무효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했던 의뢰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단 처벌도 받지 않고 행정형벌도 받지 않고 이 법률행위라는 것 자체도 다 이것도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설령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제하고요.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핵심 질문 1번 보겠습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기본 정의야. 첫 번째 다른 사람 의뢰, 두 번째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업으로 하는 것.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하고 업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주로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뢰에 의해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업으로 하는 것. 다 틀렸죠? 보수는 반드시 어떻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있으니까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 보수를 받고 토지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볼까요? 중개업의 정의가 뭐로서 보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업. 두 가지 요건 충족했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상하다고. 토지만을 중개하는 거. 이게 중개업이냐? 지 맘이지. 아파트만 하고 싶으면 아파트만 하는 거고, 토지만 중개하고 싶으면 중개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조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고. 외운 게 뭐라고? 보수, 받고, 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수 들어가 있고 업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이다. 이게 오른편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아주 간단한 주제예요. 근데 이걸 계속 텍스트를 이걸 중개업으로 봐야 되나? 그리고 토지만 한다는데 뭘 하거나 말거나 그건 관여할 게 아니죠. 그래서 보수 있고 업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치가 좀 애매한 건데 이런 식이야.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A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개의뢰인이 있어요. 중개의뢰인. 자, 중개의뢰인 진상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개공도 역시 화상, 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을 안 한다고 진상이야. 돈 준다고 해놓고 계속 전화 피하고 등등 짜증나게. 근데 이 사람도 개판이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대충 해보는데 아까 우리 확인 설명 정당한 서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자는 얼마? 500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권고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500 이하의 과태료. 이거 있었죠? 그래서 얘도 대충 설명을 한 거예요. 둘 다 사고 친 거야? 그럼 각각 어떻다? 자, 이 사람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확인 설명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각종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해서 각각 별개의 문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몰라도 돼요. 좀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5번이구나. 번호가 잘못 매겨져 있네. 보니까 6번이라고 거기 써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 끝머리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부수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중개업이라고 그랬었죠? 부수 들어가면 중개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수 플러스 부수. 중개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단 1회는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라고 했고, 단 1회는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8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를 중개한 경우 보수를 받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게 이제 우연히 또는 1회 이런 표현 나오면 어떻다?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9번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부수 들어갔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내용을 읽으시면 안 돼. 부수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다. 보수 있어 어떻다? 중개업이다. 보수 있어야 어떻다? 중개업이다 라고 할 것. 10번 질문.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않는다. 틀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개업은 뭐라고요? 보수 그 다음에 어떻다? 업으로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중개업 하게 되면 원래는 다른 사람은 의뢰 보수 업으로 하는 거 이렇게 가는데 실제 시험용으로는 뭐라고요? 보수 받고 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이다. 그래서 무등록이고 개설 등록을 하고는 말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개업은 중개업이야. 그래서 자 무등록 중개업을 하게 되면 아까 3년 3천. 다시 중개업의 정의가 뭐라고요? 보수 플러스 업이 되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 교재 11페이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 아까 무등록 중개업자를 얘기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 주지 않아도 됩니다. 줬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처벌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자, 아까 무자격자하고 중개 의뢰를 한 사람은 자, 계약 체결되면 그 계약 효력은 전혀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중개를 하고 거래를 했을 때는 누구만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을 받고 무등록 중개업자만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도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3번 30회 답이 됐네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더럽게 기네. 중개를 의뢰한 자 뒤에 처벌된다. 틀렸죠? 중개를 의뢰한 자는 어떻다? 처벌받지 않는다. 그 공동정범이면 형사법 얘기인데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근데 읽을 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 끝머리가 바로 가야 돼. 주어 찾으면 끝머리 가야 된다고. 처벌된다. 틀린 편.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요. 이걸 공동정범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공동정범이 뭔지 모르거든. 형사법이니까 머리가 터져버린다고. 공동정범은 또 뭐지? 전혀 논점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은는 이가 주어를 찾아라. 자, 은는 이가를 찾아서 무조건 서술을 읽어보시면 다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잘 풀려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어 쳐먹어. 나는 성실하게 살 거야. 뒤지게 쳐봐. 뒤져버리죠. 그러다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이걸 읽으시는 순간부터 뭐냐면 집중이 안 돼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내 눈은 글을 보고 있지만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초점이 흔들려버리면 이 내용을 알아도 놓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또박또박 열심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중개사법 공법을 80분 동안 80문제를 본다고 여러분들의 체력으로는 죄송하지만은 20분 넘으면 체력이 고갈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홍삼 같은 걸 먹으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100만 21, 100만 22 푸시업을 하고 안 돼. 20분 지나면 어차피 나가리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20분 안에 문제를 거의 다 풀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 집중할 수 있는 게 20분, 30분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어, 수로, 빨리빨리 끊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 주어, 수로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은 20분 만에 대충 체크할 수 있다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더럽게 안 믿어. 어떻게? 그냥 좋지도 않은 머리 갖고 뒤지게 이걸 하나씩 그냥 기본을 1분씩 다 꼼꼼히 다 읽어.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그 대가리 나쁜 거야. 머리 나쁜 거야, 이거. 어차피 우리 20분밖에 시간이 없다고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작다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주어, 수로 이게 좀 지혜롭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문제를. 그러니까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 이 집은 똑같이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또 막말로 이걸 다 본다고 해서 외워질 것 같아요. 안 외워져. 이해를 할 뿐이지. 그래서 자, 이 공부하는 과정이 계속 주어, 수로 끊어 읽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4번 지문이요.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의 중개를 의뢰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2번, 3번, 4번 다 같은 얘기. 자, 마지막 10페이지에 관련 하단부부터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해서 보니까 기업본 개업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었죠.
기업번호 오른편. 소속 공인중개사 뒤에 중개 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맞죠? 외웠던 걸 확인하는 거라고요. 읽으면 안 돼.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자 뒤에 중개업무 보조 소속 공인중개사. 맞죠? 그 다음에 리을번 우연한 길에 단 1회 점점점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죠? 업은 뭐라고요? 부수 들어가면 업이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관련한 문제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